예, 스페셜리스트 시간입니다. 시장에 여러 이슈와 뉴스들이 있는데요. 항상 단기적으로 흘러가지 않고 맥락을 잡는 게 중요하죠. 그런 점에서 이슈들을 보고 대응 전략 세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감세한 영향 때문에 사실 또 친환경주들이 부정적 영향을 받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에 관한 얘기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보고요. 전략 세울게요.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이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한 이사님 오실 때마다 사실은 좋은 인사이트를 많이 주시고 있고요. 또 대선 정책 관련해서는 그런 얘기를 하신 게 주가에도 단기적으로 꽤 많이 반영이 됐는데, 당장은 감세한 얘기 나오면서 IRA 조기 폐지 가능성, 보조금 축소 이런 얘기가 이제 좀 현실화됐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들이 현실화되는 건가요? 아니면 좀 달라지는 새로운 위기가 있는 건가요? 일단 이번 하원을 통과하는 아직 이제 확정 사항은 아니고요. 예. 상원에 가서 이제 7월 초까지 이제 수정을 좀 해야 되는데, 어제부터 이제 주로 이제 풍력 태양광 종목들이 주가가 많이 빠지고 네. 있죠. 가장 큰 이유는 그 IRA의 풍력 태양광에 관련된 클린 에너지 텍스 크레딧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원래는 2031년까지 주고 2028년까지는 이제 풀 크레딧으로, 그러니까 기존의 IRA와 동일하게 네. 이제 주도록 돼 있었는데, 기간을 상당히 단축하는 그런 항목들이 많대요. 2028년까지 건설을 완료를 해서 상업 운전을 해야 되고, 네. 또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좀 말도 안 되는 조항이 법이 발효가 되고 나면 60일 이내에 그러게요. 건설을 시작을 해야 된다. 예. 뭐 이런 안이 들어가 있죠. 근데 이제 이 건설을 시작해야 된다는 조항이 그러면 도대체 어떤 요건들을 충족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아직 이제 확정된 게 없거든요. 네. 그게 미국의 국세청에서 그 네. 세부 규정들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발효가 예를 들어서 7월 한 중순, 7월 말 이 정도 나면 거의 10월 근처까지 그 건설을 시작했다, 이런 이제 증명을 하지 못하면 4년 내에 2028년까지 완공을 해도 보조금을 못 받을 수가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그러게요. 종목들이 이제 굉장히 빠지는 것 같은데요. 근데 글쎄요, 결론은 제가 상원 네. 의원이 아니라서 예. 이제 확정 드리긴 어렵지만, 상원 의원 중에서 지금 한 5명 정도는 그 공화당 상원 의원들 중에서 반대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어저께 이제 그 통과된 안을 보고 그 5명 의원 중에 이제 리더격인 알래스카의 그 몰코우스키라는 상원 의원이 있습니다. 이 상원 의원이 이제 어저께 통과한 안 중에서 클린 에너지 텍스 크레딧,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네. 거, 그거는 좀 너무 과도하게 축소가 된 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우리들이 수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금 사항 중에 하나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근데 어떻게 보면 하원에서 그런 딜을 할 것까지 좀 생각하고 좀 무리하게 보통 정책을 하는 측면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원래 이제 하원이 그렇게 네. 좀 강하게 푸시려고 상원에서 예. 이제 다시 해서 그걸 다시 이제 그러니까요. 내려보내거든요. 예.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좀 너무 과도하긴 한데, 근데 이게 이제 규정에 과도한 거를 떠나가지고 미국의 전력 시장에서 과연 태양광과 풍력을 제외하면 전력 공급을 확보를 못한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미국의 풍력 태양광 설치량이 다른 발전원이 다 없어지면서 설치됐기 때문에 풍력 태양광 합계가 전체 새로운 발전원 캐파 증가의 110%였어요. 네. 그러니까 풍력 태양광이 없이는 미국의 전력 수급을 맞출 수가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미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싼 에너지원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전을 한다든지 또는 천연가스를 한다든지 석탄 발전은 아예 대상이 아니고요. 예. 천연가스는 원전인데, 천연가스도 지금 밸류체인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이걸 단기간에 이거를 하면서 1년에 풍력 태양광이 작년에 한 50기가 정도 설치가 됐거든요. 이거를 천연가스로 대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현실적인 것을 감안했을 때 분명히 수정안이 나올 네.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풍력 태양광도 그렇고요. 2차 전지도 그렇고 사실은 우려하고 있었던 것이 이제 현실화가 안 되고 있었는데 지금 나온 것들은 어쨌든 예상했던 것보다는 뭐 기간이나 이런 걸로 해서 부담되는 건 사실이나 앞으로 이 상황들을 좀 봐야 된다는 거고요. 정책에 따른 거라 좀 봐야 되고요. 트럼프는 원래 이제 전통 에너지를 중시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서 뭐 석유 파고 석탄 패는 건 아니고, 그죠? 오히려 뭐 원전이나 이런 쪽에도 친환경 관심을 갖는데 에너지 시장, 사실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이 패권으로 봐도 그렇고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에너지 패권 이런 쪽으로. 근데 여기도 이제 AI 산업의 접목을 중요시 보자 이런 얘기인데 글쎄 에너지와 AI 이거는 뭐 어떤 연결고리와 판도 변화가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제 AI를 결국은 이제 가동시키는 게 데이터 센터잖아요. 그렇죠. 데이터 센터가 이제 워낙 전력을 많이 먹고 하기 때문에 미국도 사실은 최근에 저렇게 특히 태양광 설치량이 급증한 이유가 상당 부분이 그게 이제 데이터 센터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뭐 한 2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조기에 그 데이터 센터를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AI 데이터 센터를 수요하는 수요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PPA라는 전력 구매 계약입니다. 그 전력 구매 계약에 거의 한 뭐 60~70%, 70% 이상이 풍력 태양광이고요. 네. 그냥 단기간에 조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가격도 싸죠, 미국에서는. 그래서 사실은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작년에 신규 발전 설비량의 89%가 풍력 태양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AI 붐과 재생에너지 붐이 같이 이제 맞닥뜨려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바이든 트럼프의 저런 정책이 또 AI는 또 엄청나게 또 육성하려고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약간 이율배반적인 거죠. 네, 이율배반적이고 대체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원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원전은 미국에서 건설하려면 15년에서 20년 걸립니다. 대형 원전은. SMR은 뭐 한 5년 정도 가능한데 지금 가장 먼저 들어올 게 31년이거든요. 자기 임기 이후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 임기 때는 과연 그러면 어떻게 이 AI 데이터 센터를 지을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답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사님 그 부분에서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AI 산업의 성장 속도에 따라서 에너지가 필요한데 전통 에너지가 안 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AI 수요와 전력에 대한 그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지금 과연 어느 정도 충족된 거냐 말씀하셨는데 그게 꽤 투자가 이루어져서 상당 부분 진행이 됐다고 하면 룸이 별로 없는 건데요. 그런 그 단계들은 그럼 아직까지도 굉장히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럼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전력 수요 증가가 사실은 연평균 한 0.몇 퍼센트 선으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지난 리먼 사태 이후에. 그런데 이제 향후에 그 전력의 수요는 한 1.5에서 6% 정도로 연간으로 연평균 성장할 그 것으로 차이는 별거 아닌 것 같아서 굉장히 큰 거죠.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성장률 대비해서 한 5배 이상 증가한다고 보는 것이 미국에서 이제 유틸리티 전력 사업을 하는 업체들의 이제 추정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많은 전력 수요를 이제 어떻게 감당할 거냐. 더군다나 이 AI를 운용하는 사업자들이 대부분 다 아리백 기업들이에요. 빅텍도 그렇고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를 많이 수요하는 하이퍼스케일러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이제 재생에너지가 연동이 돼 있죠.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원전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만 모든 데이터들을 이제 우리가 보면 최근에 이제 전력 수요 증가의 상당 부분이 AI이고 그래서 이제 재생에너지 확대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정책적인 모멘텀과 그리고 또 대선 정책 관련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대선이 있으니까 새로운 정부가 누구든 간에 여러 아젠다를 던지고 그 가운데 에너지도 하나 아니겠어라고 생각하는데 이사님은 그게 아니라 뭐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누구라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얘기하신 게 이제 2030년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잖아요. 이걸 좀 심각하게 저희도 그렇고 받아들이고 인식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온실가스 감축의 목표라는 게 무엇이고 그게 우리 에너지 정책에 어떤 영향이 있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NDC라는 영어 약자로 많이 이제 알려져 있고요. 국제사회가 각 국가별로
2030년까지 우리가 탄소 이퀄 뭐 온실가스 감축이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그걸 이제 얼마나 감축할지에 대해서 이미 다 정해져 있다는 거죠. 정해져서 아젠다가. 발표를 예.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지켜야 되는데 물론 안 지킨다고 해서 법적으로 뭐 제재를 나거나 이러지는 않겠죠. 국제협약이라는 게 보통 그렇지 예,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사실은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지키지 않았을 때 우리가 수출하는 그 국가들에서 우리한테 다양한 규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탄소 장벽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대표적인 게 내년부터 EU가 이제 그 다른 국가들에 부과하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죠. 이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내년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 탄소 배출권 가격 차이에 따라서 이제 과세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EU 대비해서 탄소 가격이 1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6개의 산업 중에서 해당되는 제품을 EU로 수출할 때는 그만큼의 관세를 부과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철강 같은 부분이 이제 내년부터 당장 우리한테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장벽들이 세워지기 때문에 탄소를 다음 정부 5년 동안에 우리가 약속한 정도만큼 감축하지 못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 산업 전반에 걸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네. 그런 지금 국면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주자나 당들이 이런 걸 할 것이다가 아니라 해야만 하는 과제라는 거죠, 그죠? 누가 되든 그건 되든 상관이 간에. 없는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우리의 얘기가 아니고 예. 글로벌 규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게 뭐 트럼프가 한 30년 독재를 하면 뭐 무료가 되겠죠. 네. 물론 뭐 사실 트럼프 그렇죠. 이제 4년 3년 6개월밖에 안 남았죠. 네. 그러면 대선 관련해서는 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서의 에너지 정책 좀 윤곽이 잡히고 있는데 잠깐 좀 비교 평가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국민의힘 쪽 에너지 정책은 원전 위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뭐 다른 사실은 어떤 것들은 뭐 좀 그닥 그렇게 찾아보긴 어렵고요. 전부 네. 이제 대형 원전에 대한 건설 또는 SMR에 대한 뭐 건설 이렇게 돼 있고요. 반면에 이제 민주당은 재생에너지 중심이죠. 그리고 저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도 달성하겠다, NDC도 달성하겠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한 상태라서 민주당은 재생에너지, 국민의힘은 원전, 뭐 그렇게 지금 정책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뭐 시간상 섹터별로 다 얘기는 못 하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면 그러면 태양광, 풍력, 원전, 수소는 아직 좀 먼 것 같고 이런 섹터별로 뭐 아젠다나 혹은 이슈들 어떤 걸 좀 뭐 체크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풍력, 태양광에서 보자면 이제 IRA가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 네. 그것과 관련된 리스크는 있잖아요. 그렇죠. 주가들은 많이 빠져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여기서 또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어쨌든 이제 그거를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미국 쪽에 익스포저가 별로 없고 한국의 시장 변화에 따라서 그 실적이라든지 향후의 성장성이 좌우되는 기업들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미국의 스토리는 이제 7월 달에 IRA를 보고 거기에 이제 국내 스토리가 좀 바뀌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당이 이제 그 당선이 되게 된다면 재생에너지, 풍력, 태양광이 좋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국내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 그런 기업들을 이제 찾아야 되겠죠. 네. 네. 신재생, 태양광, 풍력, 원전. 이런 쪽은 그래도 이제 정책적인 변동성은 있지만 새롭게 부각되면서 재평가를 좀 받고 있는데 그에 비하면 2차 전지는 여전히 좀 모멘텀이 없는 그 지루한 약한 국면이 산업적으로나 주가 측면에도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2차 전지에 대한 지금 시각은 뭐 방향은 어떻게 잡고 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2차 전지도 네. 큰 그림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사실은 전기차 판매 자체가 이미 지금 슬로우다운 해 있는데 거기에 이제 IRA에 관련된 배터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 좀 약화되다 보니까 과연 미국에서 이제 우리가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네. 물론 다행히 AMPC 하나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손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다행입니다. 네. 배터리 쪽에서 보면. 그러나 이제 클린 에너지 텍스 크레딧 안에 또 이제 배터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그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좀 있고요. 이제 이거를 만회를 하려면
유럽 쪽이 굉장히 커져야 되는 거죠. 네. 유럽 쪽이. 유럽이 근데 지금 좋긴 좋습니다만 아직 지금 독일과 같은 그 국가에서 기대하고 있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 이런 것들이 뭔가 딱딱 나오면서 우리가 지금 보아온 이 사이클보다 한 차례 더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미국이 왜냐하면 생각보다는 좀 더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좀 기다리는 지금 국면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지금 전기차 관련주들의 가장 큰 적은 뭐냐 하면 지난 2년간 너무 급등하면서 위에 쌓여있는 매물들이 너무 많고 투자자들이 지금은 완전히 자신감을 잃은 상태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만 반등이 나오면 팔고 그렇죠. 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간 조정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뭐 그렇게 보입니다. 네. 친환경, 2차 전지, 에너지에 관한 얘기를 쭉 했는데요. 그러면 전략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산업에 대한 이해, 또 좋은 기업을 이제 선정하는 문제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막 이슈가 됐을 때 사실 지금도 대선 관련해서 막 오를 때 사신 분들은 또 고생하는 국면이 되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그 섹터, 커버하시는 섹터에 대한 적어도 한 올해 정도, 그죠? 지평을 봤을 때 시기적인 전략, 그 다음에 베스트 섹터 종목 얘기해 주십시오. 네. 일단 미국을 제외하고 네. 한국의 어떤 가시성이 지금 높아지는 시점이잖아요. 네, 대선도 그렇죠. 이제 다가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만약에 이제 민주당이 된다는 가정하면 풍력 쪽에서 보면 SK 오션 플랜트 네. 이거는 이제 미국 스토리가 아예 없고 대만만 있다가 이제 국내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제 좋고요. 네. 태양광으로 보면 사실은 하나솔루션이 압도적으로 좋았는데 한 3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국내 비중이 높은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네. 네.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CS 윈드나 SK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미국 쪽 타격을 좀 받아서 주가가 많이 빠지긴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보는 하에서는 미국이 과연 지금 절대적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풍력 태양광 설치량을 가지고 전력을 공급해 봤는데 그거를 확 없애면서 갈 수 있겠느냐? 저는 그거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AI를 육성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너무 조금 지금 이런 휩쓸려 가지고 지금 매도하시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좀 과도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마침 또 어제 하원에서 감세안이 통과돼서 그게 주요 이제 에너지 관련들의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요. 그 뉴스와 함께 조금 더 긴 호흡의 전략, 관심주까지 알아봤습니다. 스페셜리스트 월요일 예고 잠깐 할게요. 네, 증권주 얘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금융주들이 기대감이 있죠. 새 정부 들어서도 또 밸류업이나 이런 게 있고요. 증권주는 그런 금융주로서도 있고 사실 대체 거래소가 되고 이러면서 최근에 부각받으면서 주가는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금융주 가운데 증권주 어떻게 볼 것인가. 신한투자증권 임희연 애널리스트 월요일 날 분석하겠습니다. 예, 오늘 스페셜리스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이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